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이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는 무한한 순환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렌 켈러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그녀가 남긴 깊은 철학적 통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한 문장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과 청각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과감한 모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헬렌 켈러의 첫 번째 통찰이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질을 외부 조건으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적 경험의 깊이로 판단했습니다. 어린 시절 헬렌 켈러는 극도의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의사소통할 수 없는 답답함,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을 만지며 W-A-T-E-R라는 단어를 배우는 순간 헬렌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헬렌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내 영혼이 깨어났다고 말입니다. 이 경험이 헬렌 켈러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삶 자체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제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감한 모험이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험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모험을 위험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에게 모험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녀에게 모험은 바로 미지의 것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교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인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녀는 14권의 책을 썼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강연했습니다. 39개국을 방문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모험은 이런 외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모험은 매일매일 절망에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기로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이끄는 믿음입니다. 희망과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낙관주의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그녀의 장애를 극복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발견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통찰입니다. 사랑, 우정, 희망, 용기,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헬렌 켈러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연결입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녀의 글을 읽은 사람들, 그녀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렌 켈러가 말하는 과감한 모험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모험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렌 켈러는 이 표현을 통해 수동적인 삶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험하지 않는 삶,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안전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과 안전은 대부분 미신입니다. 자연 속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에서도 전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함이 실제로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변화를 피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이 철학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대학 진학, 글쓰기, 강연, 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인종차별 철폐 등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장애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삶의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헬렌 켈러의 철학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의 제약일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도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모험을 찾아야 합니다. 모험이 반드시 극적이거나 위험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모험입니다. 넷째, 우리는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장애를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가 얻는 깨달음과 성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철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현재의 충실하기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의 모든 실패보다 더 값지고 내일의 모든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헬렌 켈러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삶을 모험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 너무나 행복하므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놓칩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렌 켈러의 철학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성공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렌 켈러가 말하는 과감한 모험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모험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헬렌 켈러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모험을 할 것인가? 그 모험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소에 미뤘던 일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헬렌 켈러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헬렌 켈러의 철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시도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무엇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헬렌 켈러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단지 다른 방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에서도 그녀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죽음조차도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바로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철학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모험을 선택했고 그 결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상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험에 도전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용기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표면적인 관계에 만족할 것인가? 헬렌 켈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부 조건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흥미진진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모험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책을 읽어보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보거나 평소에 관심 있던 활동에 참여해보거나 말입니다.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감한 모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의 이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도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매일 작은 모험을 시작해 보십시오.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